그런데 늑대를 유혹하는 또 다른 먹을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똥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가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이 책은 인간과 동물의 친화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물론 개와 보노보 등의 사례를 통해 그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한 배경에는 타자를 향한 다정함과 친화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아주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였던 개의 가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개의 가축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이유로 늑대가 인간의 친구인 개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이죠. 수천 년 전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부모 잃은 새끼 늑대를 데려와 키우면서 번식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길들여진 늑대 강아지가 태어나 몇 세대 후에 개와 비슷해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설은 수만 년 전의 화석과 뼈 조각들이 발굴되면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 프랑스 남부의 쇼베 동굴로 불리는 곳에서는 2만 6천 년 전 것으로 알려진 소년의 족적과 개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발자국의 보폭으로 추정해보면 소년과 개는 최소한 약 70m 정도가량을 함께 걸었을 거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라스보니키아 동굴에서 3만 3천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의 이빨과 턱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 동물은 오늘날의 개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대 늑대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대의 뼈 조각들을 보면 늑대에서 개로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존재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과거 수렵채집 사회에서 인간과 늑대는 함께 사냥감을 쫓는 동반자적 관계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늑대가 길잡이 역할을 하며 사냥감을 모은 다음 인간이 무기로 그것들을 죽이는 식이죠. 늑대는 인간이 처리하고 남긴 동물의 뼈와 사체를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늑대에게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인간에게는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는 식으로 양쪽에게 이득이 된 것입니다. 약 4만 5천 년 전에는 개와 늑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DNA를 가진 갯과 동물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개늑대라고도 하죠. 이들은 인류가 매머드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할 때 함께 포위와 추격을 도왔고요. 고기를 해체하는 동안에는 다른 종의 포식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경계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아직 완전히 가축화되지 않은 채 인간과 협력자적 관계를 맺고 있던 이 동물은 빙하기가 끝나는 약 1만 2천 년 전 무렵에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빙하기에 이어 긴 여름이라고 부르는 온화한 시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개의 가축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수렵 채집 생활을 했죠. 당시 인류는 대형 동물 대신 사슴이나 조류, 설치류 등을 사냥했고요. 이때 훈련시킨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 개들은 울창한 덤불숲이나 물 위로 떨어진 사냥감을 물어오거나 새들을 튀어오르게 하는 역할을 했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농경사회 이전부터 가축화된 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늑대가 인간의 곁에 남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죠. 최근에 학자들은 현생 인류가 가축과 농작물을 길들이기 한참 전부터 정착 생활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착지에 온갖 공생동물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집을 뜻하는 라틴어인 도무스라고 부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는 이 무렵 개의 가축화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착지에서 살아가는 수렵 채집인들은 천막 밖에다 온갖 쓰레기를 만들어 버렸고요. 당연히 그 중에는 배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은 이 쓰레기 중에서 먹다 버린 뼈와 고기를 찾아왔다고 하죠. 그런데 늑대를 유혹하는 또 다른 먹을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늑대는 사람이 사는 천막에 가까이 접근할 만큼 침착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이 늑대들은 사람에 대한 친화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요.
함께 쓰레기를 뒤져 먹는 이들끼리 짝짓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세대가 흐르면서 늑대는 사람에게 친화력 좋은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 개는 사람이 길들인 것이 아니라 친화력 높은 늑대들이 스스로를 가축화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가축화 혹은 자기 길들이기라고 합니다. 친화력을 타고난 늑대들은 외형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얼굴은 작아지고 주둥이는 더 짧아진 것입니다. 또 이마에 흰색 반점이 나타나거나 털 색깔이 다양해졌고요. 귀는 아래로 접히고 꼬리는 둥글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축화된 동물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축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 말고도 중대한 변화가 더 있습니다. 바로 친화력 덕분에 공격적인 성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늑대는 개보다 인간에게 더 공격적이죠. 더구나 늑대는 천성적으로 낯선 늑대에게도 공격적이라서 야생 늑대의 40%가 다른 늑대 무리에게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개에게서는 이런 공격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마찬가지로 강아지의 사회화 기간이 새끼 늑대보다 훨씬 더 깁니다. 개의 자기 가축화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959년 러시아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라예프는 야생 응여우 중에서 사람에게 공격성이 없는 온순한 새끼만을 따로 선별해 격리시킨 다음 그 안에서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자 4세대 만에 사람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여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약 10세대가 지나자 새끼의 20% 중에서 인간의 손길을 좋아하고 장난치는 여우가 나타났죠. 친화력 좋은 늑대들은 가축화된 개와 마찬가지로 이마에 하얀 얼룩점이 있고 펄럭이는 귀와 동그랗게 말린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벨라예프가 죽고 그에 이어서 류드밀라 트루트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이어가는데요. 40세대가 지난 2005년에는 새끼의 100%가 개처럼 길들여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또 친화력이 높은 여우들은 야생 은여우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은 반면에 불안과 우울, 공격성을 낮추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은 5배 이상 높다고 하죠. 다시 늑대 이야기로 돌아오면 가축화 과정에서 개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인간의 사회적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개의 협력적 의사소통을 증명하는 몇몇 실험이 있는데요. 먼저 바닥에 엎어놓은 2개의 그릇 중에 한 개에만 먹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실험자가 먹이가 들어있는 그릇을 향해 손짓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개들은 이 손짓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듣고 가리킨 그릇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늑대는 물론 침팬지들도 이 손짓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죠. 아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개들은 사람의 눈동자가 가리키는 방향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눈동자야말로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 역시 개처럼 자기 가축화를 통해 진화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축화 덕분에 다른 사람 종과의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죠. 이 인간의 자기 가축화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